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어떻게 그 5가지의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 플러스 엑스포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했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면 물론 제가 다 서울올림픽,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2002년에 대한민국하고 했던 월드컵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국가발전정책기획으로 제안을 한 거지,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런 거를 참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가능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일단 서울올림픽을 생각하면 서영훈 흥사단 이사장도 오셨고 적십자 사무총장 하시고 총재도 하셨던 분이 참 감사하죠. 뭐 우선 고등학교 때 이제 오퍼레이션 비스타, 비짓 오브 인터내셔널 스튜던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에서 전 세계에서 학생 대표들이 갔을 때 제가 한국 학생 대표로 참가를 했을 때부터 서영훈 총장은 제가 알고 있었죠. 가가지고 이제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케네디 대통령 만나고,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나라 경영하는 사람들이 무엇에서 이렇게 다르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꿈이 생기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잘 살게 해야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준비를 해야지. 실력 배양을 해야지. 야, 이거 내가 아무래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바로 또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참 고약합니다. 경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갑자기 바꿨더라고. 내가 왔는데 보니까 박정희 선생님인데 경기고등학교 교장이 되고 싶다 이러니까 그건 누워서 떡 먹기죠 해갖고 보냈다는 거죠. 데모가 일어나고 동창들이 막 들썩거리고 야단이야. 경복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거 뭐 설린, 그러니까 정보부가 와가지고 3명 퇴학시키고 막 그냥 야단 법석이 나왔어요. 근데 학생회 의장이니까 내가 무조건 퇴학이야.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학생회 의장이라는 거니까 무조건 의장, 뭐 거기 방송 반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서 3사람 일단 제일 높은 거 퇴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한 단 내려서 무기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3달짜리, 2달짜리, 1달짜리 뭐 그냥 막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죠. 그 뭐 대학교 다 털려버렸지. 야단 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뜻밖의 이런 날벼락을 맞았단 말이야. 아니, 지금 그냥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죠. 사람이 갈 길을 잃었는데 어디 앞을 갈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헤어나야 되느냐. 스플릿 세컨드, 초 단위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 확 스치는 거죠. 어떡합니까? 여기서 뭐 대학교도 못 가고 뭐 그냥 다 막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서영훈 총재, 저 가야 되겠습니다. 역사는 방법론의 연속이라고도 보는데, 그러면 방법론이 뭐냐? 그 바운드리를 넘어야죠. 초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 총재, 서 부장님, 저 다시 가가지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제가 젊은이들과 얘기하는 그 회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유학이란 유자에 이응자도 넣지도 않았죠. 그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망명을 한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곽일훈 저희 형님이 MIT 가야 되지 않냐. DMZ 근처도 평화시로 만들고 그러다는 꿈이 있는 거니까 나가서 미국으로 가세요. 그때 이제 또 고마운 분이 그 오퍼레이션 비스타 때, 그때 대표들은 모두 홈스테이를 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솔트레이크시티 유타주에 사이먼스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것도 저를 여권을 주질 않는 상황에서 서용훈 당시 청소년 부장에게 또 가서 제가 솔트레이크시티에 가야 되겠는데 여권을 좀 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최수선 총재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불가능한 상태니까 최수선 총재 만나서 남산에는 본부에 가서 최수선 총재하고 서 부장을 만났죠. 그래서 최수선 총재가 하신 말씀이 갔다 오지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갔다 오겠지만은 그게 공부도 안 하고 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거짓말은 제가 하지 않는 사람인데 또 거기서 서용훈 청소년 부장이 제 다리를 딱 잡으시면서 대신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곽군이 갔다 오죠. 이래서 이제 여권을 받고 그래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마웠습니다. 아니 우리 형님도 얘기한 게 있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할 거냐 하는데 케네디가 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다 이게 그 중첩이 되니까 이게 누적돼서 있는 거죠. 그게 나라에 대한 생각은 늘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집안이 그런데 그게 영성으로 돼 있는 거죠. 스피릿이 있단 말이죠. 집안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보면 그런 그 애국정신이 있는 거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의 맛을 모른다는 것도 붙여놓으시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정신, 영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형님이 그렇게 우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방안을 줬는데 억울하다, 절망이다 생각을 한 것은 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럴 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 같은 게 조금 역할이 좀 있는 거지. 봉사 정신은 적십자, 태권도는 불굴의 정신에서 배운 거고. 우리 그때는 태권도 배울 때 맨발로 그냥 여기 그냥 몸 적친 상태에서 찬물밖에 없는데 그거 하면서 수련을 하고 발바닥을 할 때면 마루에 못이 튀어나와 있는데 생각해 보라고. 그런 데서 한 사람들인데 이런 걸 역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터득을 했단 말이죠. 체득을 했단 말이죠. 체득.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체득을 해야 체식이 생기고 체식이 생겨야 체력이 생긴다. 이런 것을 철학자들이 모르는 거죠. 체득이 돼서 지식이 생기듯 체식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생긴 거예요. 영력이 생기고 영기력이 생기고 영지력이 생기고 영감력이 생기고 감지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몸뚱아리도 있고 스피릿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이걸 나누지를 난 못한다 보는 사람이죠.